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새로운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차트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방금 찍은 겁니다. 자,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 쭉 상승했다가 한번 조정이 왔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급하게 상승했다가 또 한 주 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바로 또 상승을 했죠? 바로 상승을 해서 지난번 고점에 거의 다 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이 주봉 차트만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뭔지를 떠나서 이 차트만 봤을 때에 지금 1차 상승하고요. 2차 상승하고요. 지금 세 번째 상승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만 보면은 이 세 번째 상승에서 지난번 고점은 무난히 뚫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일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비트코인의 일본 차트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지난번 고점이고요. 한동안 이렇게 조정이 왔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조정이 왔는데요. 이번 조정은 조금 금방 끝났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을 줄 알았는데 머물지 않고 바로 이렇게 또 상승이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 고점에 거의 다 와간 상태입니다. 자, 이 기세만 보면요. 지난번 고점은 무난히 다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요, 보기는 예전부터 계속 봐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말까 참 한참 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확신이 들질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도 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지 참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요. S&P 500 같은 미국 증시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금 ETF인데요. 국제금 가격도 이렇게 쭉 최근에 보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금리가 상승하는 최근에 그 하락폭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만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에 투자해도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요. 금리 상승에 따라 주가도 하락하고 금값도 하락하는데 비트코인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개요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비트코인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은 아실 텐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11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보다도 시가총액이 크죠? 현재 삼성전자가요, 시가총액이 500조 원 조금 넘으니까 삼성의 거의 2배입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총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죠?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발행을 2009년도 했으니까요. 역사는 한 12년 정도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한번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선 단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가치는 없죠? 주식은요, 그 회사의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정말 말 그대로 사이버 머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치는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뭐냐? 각 중앙정부에서 싫어하죠? 특히 미국 정부도 싫어하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싫어합니다. 중국 정부도 싫어하고요. 그 각 나라에서 발행하는 화폐 말고 새로운 이상한 것이 지가 화폐라면서 우기고 있으니까 각 중앙정부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이 두 가지가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장점은 뭐가 있느냐? 수학적으로 완벽한 희소성이라는 게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요. 딱 2100만 개까지만 발행될 수 있고요. 그 이상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희소성의 대명사인 금도요. 금 같은 경우 그 광산에서 계속 채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총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희소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은 금보다는 이 비트코인이 희소성이 훨씬 더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이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원화 같은 거 어떤 나라 가면은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어쨌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공산국가든 미국이든 비트코인은 다 그 가치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 같은 경우에도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든 그 금괴 있죠? 왜 금괴도 미국에서 만든 금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금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금괴를 미국에서 인정해 줄지 좀 약간 의심이 되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잡초 같은 끈질긴 생명력이 있죠. 자, 이 각 중앙정부에서 싫어하기 때문에요. 이때까지 미국에서 미국 공무원들이 툭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계속 해댔습니다. 규제를 하겠다. 그거 나쁜 거다. 그거 없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 계속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초같이 12년이 지난 이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저도요. 예전에는 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 잡초 같은 끈질긴 생명력에 저는 사실 넘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이 비트코인의 이 끈질긴 생명력을 믿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장점은 좋다면 좋은 거고 나쁘다면 나쁜 건데요. 지하 세계에서 거래하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시면요. 그 마약 거래할 때 현찰로 달러를 퍽 가방을 주거나 또는 그 금괴 같은 걸로 마약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현찰이든 금괴든 좀 부피도 있고 금괴 같은 경우는 무겁기도 하고 그렇죠? 그 금괴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좀 번거롭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게 되면요. 스마트폰 하나로 띡띡띡 누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지하 세계에서 특히 거래하기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때문에요. 미국 정부가 특히 더 싫어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그거 마약 거래할 때나 쓰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엄청 싫어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지하 세계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을 좋아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찬성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희소성을 보장하니까 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금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요 논리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 전에요, 제 포트폴리오에 금을 넣고 금을 거래를 해봤는데요. 금을 거래하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한국에서 산 금을 미국에서 팔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웠고요. 그리고 한국 금거래소에서 그 매수 매도를 보니까요, 개인은 계속 사기만 하는데 거기 주최 측에서는 계속 팔기만 하더라고요. 그럼 그 파는 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뭐 금을 뭐 외국에서부터 뭐 수입을 하든지 뭐 채굴을 해서 뭐 금괴를 만든다고 해요. 하지만 그 금괴를 제가 본 적도 없고 정말로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뭐 순도는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제가 도저히 확인할 길 없이 그냥 돈을 주고 사고 거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금을 거래하면서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현재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금을 없앤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없죠? 뭐 수학적인 그냥 사이버 머니에 불과하니까요. 어쨌든 전 세계에 다 똑같을 거고, 완벽하게 희소성이 보장이 되죠?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금보다 훨씬 더 완벽한 희소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시대에 금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명제에 어느 정도 사실 빠진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비트코인 반대론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은 아무런 실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한때의 유행처럼 지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뭐 이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질 가치가 없는 거 맞고요. 어쩌면 한때 유행처럼 지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난 12년간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탄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지금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의 끈질긴 생명력을 이제는 점점 신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몇 나라에서요, 비트코인 ETF가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는 비트코인 ETF가 없거든요. 하지만 한 회사가 현재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승인된다면 미국 투자자들이 이 ETF를 통해서 또 비트코인에 또 투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상승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아래 두 개의 내용은 이것에 관련된 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뭐 예를 들어 시카고 옵션 거래소 미국 SEC에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 신청했다는 뭐 그런 얘기죠. 이게 올해 3월 1일자로 나온 뉴스인데요. 이것이 45일 내에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승인된다면 비트코인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봉 차트이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1차 상승하고요. 한번 조정기 겪고요. 2차 상승했다가 이번 조정기는 금방 끝났죠? 그리고 3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그 실질적인 가치는 없기 때문에 뭐 적정 주가 뭐 이런 거 없죠? 하지만 이 채굴할 때 드는 뭐 원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금을 대체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뭐 금과 비슷해지겠죠? 뭐 그런 걸 계산해서 뭐 적정 가격을 계산할 수는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것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어쨌든 현재 차트를 보면은 3차 상승을 하고 있고 지난번 고점은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마 조만간 지난번 고점을 돌파할 텐데요.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또 뉴스에서 한참 떠들어댈 겁니다. 뭐 비트코인 신고가 갱신 뭐 이러거나 또는 뭐 비트코인 뭐 7천만 원 넘었다 뭐 이런 종류의 뉴스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뉴스를 통해서 또 한번 이슈가 되면은 좀 더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상승에 최소한 7천만 원 정도는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트코인의 차트 일봉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조만간 지난번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슈가 되면서 7천만 원까지는 무난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제 채널을 위해서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나름 뭐 고급 정보를 드린다고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뭐 신은 아니니까 제 전망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뭐 혹시나 제 전망이 틀리더라도 너무 욕하진 마시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고점은 뭐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7천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는 편이거든요. 뭐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뭐 1억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앞에 주가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요 3차 상승이 어쩌면 마지막 상승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보통 주가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리면요. 요 세 번째 상승이 불꽃 같은 상승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마지막 상승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를 하셨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이 되면은 팔고 나오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한 1억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믿기는 한데요. 주가 차트상으로는 왠지 이번이 마지막 상승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마지막 상승이라기보다는 한번 크게 상승한 다음에 쭉 떨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조정기를 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실 분들은 뭐 한 이 정도의 수익만 챙기시고 빠져나오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뭐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나름 뭐 고급 정보라고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뭐 신은 아니라 가지고요. 제 전망이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 제가 믿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